10월 25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 같은데요. 그러자도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낙엽도 떨어지고 또 날씨도 기온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 마음도 다 착잡해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이 정치판 돌아가는 꼬라지가 더욱더 마음을 착잡하게 합니다. 박 대통령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 어저께는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시간과 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어긋나서 어떤 결정을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어제 정유라가 이제 딸도 있다 이러면서 최순실 의혹이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상황에서 고작 최순실의 딸 하나 때문에 130년 전통 최고 여자 명문사학 이하여대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학칙을 바꿨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요. 임신을 한 고3생이 이하여대에 말을 타고 들어왔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자, 딸의 출산 이후 여러가지 행적들을 감추기 위해서 독일로 갔고, 그때부터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만들어지고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부동산이 구매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 재단이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재단에 출연을 했던 대기업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 흔적도 나왔다. 자, 이쯤 된다면 이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목에서 누가 보더라도 며칠 더 가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문재인 대북결의안 북한 물어보자 하는 논란이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제가 예측한 대로 최순실 문제에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문재인의 이 안보관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자료가 나와도 전부 다 무용지물일 거다 한 연대로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문재인의 안보 문제가 터졌다 하더라도 최순실 문제가 제대로 해명되어가는 절차를 보이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여권이, 새누리당이 최순실 문제에서 과감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대북안보관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썬데이 서울보다도 못한 이 해괴한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중의 속성이고 대중의 분노인 겁니다. 최순실이라는 허접한 여자와 그의 딸이 또 그 주변의 양아치급 인물들이 국정을 논하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아직도 의혹이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뇌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비입니다. 자, 이런 날 칼이 깊숙하게 눈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날 개헌을 발표했습니다. 혹자는 또 그래 말합니다. 역시 박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사다. 정치적 승부 좋아하다가 망가진 사람으로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아무도 국회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데서 대선 출마를 하고,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면서 광주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말로 입을 못 참아서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단일화를 제안해서 단일화 후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입을 못 참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걸리고 탄핵이 걸리는데 헌재 재판에서 살아나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언터처블 그야말로 올마이티 같이 보였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열린 우리당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이 다 도망가 버렸고 막판에는 비참하게 정권을 넘겨주고 결국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를 걸어서 선거의 여왕이다. 선거의 여왕이 그래 국회를 그렇게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4월 총선에서 1당도 아니고 2당이 되어버립니다.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수들은 다 한 번은 통할 거라고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자고 오고 보수고 진보고요. 상식에 따른 극히 평균치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정치를 해야지요. 한 방에 수를 해서 정치권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수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유병헌 씨 문제 때 왜 그 문제를 갖다가 파헤치지 않는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계피를 받지만 그 뒤부터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척건과 관련된 이름이 등장이 되면 굉장히 날카롭게 대통령께서 비호를 해왔지요. 이제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좀 이야기하지 뭐 왕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듣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는 안 보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어왔지요. 자 이제 코너에 몰려서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개헌이라고요. 이 개헌 마지막 카드가 통할 거냐? 저는 안 통한다 봅니다. 개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보고 믿는다면 장담컨대 개헌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혹자는 저보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발 저보고 좀 묻지 마십시오. 저보고 뭐 지난번에는 송영순 책 안 읽었다니까 그 책을 안 읽으면 어떠냐 밤새워서 읽어라. 아니 나는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초주검이 됩니다. 건강도 시원찮은데 내가 밤새워서 송영순 책을 다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책에 보면 노무현 정권의 입장에 기울어 있어요. 그 대목들만 아니지. 550페이지인가쯤 되는 책을 내가 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8페이지만 읽으면 되죠. 나보고 또 무슨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뭐냐? 제가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방송 보는 분들이 저한테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트럼프가 왜 되어야 되느냐고 1년이 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묻지 마세요. 자, 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지금 개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년 중임도 반대합니다. 박 대통령이 혹자는 또 4년 중임을 할 건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4년 중임하려고 개헌하겠다고 발표를 합니까? 박 대통령은 자기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을 다 갖다서 나눠먹고 대통령은 있으면 그냥 이름만 대통령이 껍데기만 놔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의 부하들인 홍문종이니 정종섭이니 뭐 최경환 씨니 이런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걸 보면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뭐 그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내각이 권한을 분산하는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본질은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가는 박 대통령의 핵심 척근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행자부 장관 출신이요.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연말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을 내용을 매듭짓고 4월 재보궐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되도록 국회는 그 전에 통과시킬 거니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서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 간격이 있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5년은 단임이기 때문에 너무 짧고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으로 갈 때 잘하면 8년까지 할 수 있고 중간에 한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이 심해 8년 임기를 거친다면 지역이 완전히 갈라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4년 중임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오른팔인 개헌의 최고 기술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면 그 개헌의 아이디어는 정종석 의원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행정부 수반은 다수당의 당수가 맞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가면 공존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을 직선하고 내각제다. 자, 대통령제를 없앴다고 욕을 들어먹을 거니까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민이 뽑고,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원 집정부제,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이원 집정부제가 바로 이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말장난을 잘하는데요, 국민들한테는 이원 집정부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안 보여주려고 대통령 직선 내각제. 참, 뭡니까? 제2의 10월 유신입니까? 자, 이런 정 의원이 주장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정치 전문가들은 이원 집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즉 대통령이 국가 원수, 다수당에서 총리를 하는,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대통령은 직접 국민이 뽑되 조약 체결, 국군 통수권 등 국가 원수로서 권한만 가지고 총선을 통해 국회 다수당이 구성하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의원은 국가의 대표는 국민 손으로 직접 뽑아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랬고요.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되면 현실 정치에서는 다당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와 타협의 공존의 정치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연정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독식이 안 되는 구조다.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한다고 갑자기 다당제가 됩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일부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바꾸게 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같이 바꾸는 걸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하고 독일식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요, 그야말로 이 3당, 4당, 5당, 6당, 7당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많아지지요.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의도적으로 한마디로 정당을 여러 개를 만들어 버려서 여러 정당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과반수를 넘겨서 이 장관 자리를 나누어 먹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연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총리가 절대 독식이 안 되는 구조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내가 마지막 대통령이다. 내 뒤에 또 다른 나 같은 대통령이, 권력을 똑같이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나보고 감나라 판나라 하고 과거를 묻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외치, 행정수반인 총리는 내치를 구분하는 이원 집정부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외교부는 내각에서 총리 사이에 있는 것이지 외교부만 따로 대통령 산하로 붙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권한을 남길 수 있는 거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내각의 내각 부신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
의회가 구성한 지 2년 안에는 해산할 수 없게 한다든지. 독일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독일의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독일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습니다. 국회에서 뽑은 대통령을 뭘로 하는가 하면 이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독일 대통령이 뭐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독일 대통령 이름이 뭔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형식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대통령에게 이제 툭 하면 대통령이 가진 유일한 권한이 내각 불신임으로 해서 너 안 돼, 해산해, 이럴까봐 2년 동안 해산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한번 내각이 구성되면 2년 동안은 간다는 거죠. 지금 독일에 메르켈 정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독일은 해산을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대통령이 외교나 뭐 국방을 맡는다 해도 외교나 이런 부분을 총리 밑에 두지. 국방도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만 따로 떼가 대통령 밑에 두겠습니까? 다 총리가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을 갖고 이 국가의 원수로서 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뭐 영향력을 가진다 하는 것도 말뿐인 거지. 총리 밑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총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 힘도 없는 영국의 왕 같은 사람을 하나, 여왕 같은 사람을 하나 뽑아라, 너네 손으로. 그러고 실질적인 권한은 국회에서 이 당 저 당이 다당제로 해서 나눠 먹겠다. 그리고 총리가 그걸 구성을 한다. 그러면 총리가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 선출권을 뺏어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찍힐까봐 두려우니까 이혼 집정부제라 말을 안 하고 교묘하게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고 이름도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국민들 너가 한번 뽑는 맛, 너 그 맛 때문에 살잖냐 욕하면서 5년 동안 뽑는 맛은 너가 한번 해, 뽑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짜배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구성을 할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금 개헌 방향일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권력의 내 생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정종섭이 박 대통령과 관계없이 저런 개헌 이야기를 함부로 안 합니다. 저건 제가 지난 5월 초입니까?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발제를 하러 갔더니만 저보고 굉장히 반가운 척하면서 이런저런 온갖 이야기를 하시더만, 저분이 그 전날쯤에 이 개헌 이야기를 했죠. 올해 안에 매듭 짓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정종섭이 돌았구나 이랬을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무슨 2주 전부터 개헌을 논의했다. 이제 2주 전에 정무수석이 개헌 안 된다 했으니까 2주 이제 전부터 했다. 그 말 직후부터 했다. 또 요렇게 갖다 들러대는데요. 재작년부터 했다고 봅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해에서 2014년 10월에 먼저 해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야, 임마, 해도 그건 우리가 하는 거야.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유튜브인가에 그거를 달아놔서 내가 그게 뭔 말인가 했더만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금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경제 외교 난맥상을 5년 단임제 탓으로 돌립니까? 그래, 개헌을 해서 이혼 집정부제로 가면 경제와 외교가 살아납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아니, 그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면 대통령 되자 말자요. 개헌을 갖다가 하겠다 하면서 절차와 과정을, 그리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지요. 경제가 안 살아난다, 경제가 안 살아난다 했는데 어제 무슨 국회에서 연설에서요, 무슨 경제 수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같이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진짜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은 GDP하고 신용 등급은 올랐다 이랬지만은 가계부채와 실업률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요 국회의원들이 개헌하자는 거 국민들이 개헌이 안 돼서 못 산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개헌을 해봤자요 또 그 개헌한 문제점 때문에 또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반듯하고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한국도 정치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원찮아서 그런 걸 갖다가 왜 체제 탓으로 돌립니까? 국회의원들이 개헌하자요? 하이, 개헌해서 돌아가면서 장관도 한 명 묻고 국회에서 총리 뽑아서 총리가 다 하고 국민들은 헛개비 무슨 대통령을 뽑든지 아예 너희들은 뽑지 마라. 우리나 뽑아라. 이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요 대통령 해묻고 싶은데 지 혼자 독자적인 능력으로 대통령 감이 없다 보니까 개헌해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두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먹으려고 개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체제고 시스템이 뭐 옷에 몸에 맞니 안 맞니 헛소리하고 자빠졌습니까? 문제는 이런 말들만 믿고 생각도 안 해보고 국민들 70%라는 사람들이 개헌에 찬성한다는데 개중에 또 개헌의 내용은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할 거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무식하면요 나라 꼬라지가 이리 가도 당신들 다 책임입니다.